패닉 바잉이 부활했다. 30대 거래 비중이 작년 대비 더 높아졌다. 지금도 2030 패닉 바잉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벼락거지 되기 전에 2030들아 빨리 집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런가? 집값이 치솟아서 30대 이하 패닉 바잉 여전하다. 작년엔 그래도 30%대였는데 이제 40%대예요. 30대의 거래가 35.2%, 20대 이하 5.5% 합치면 40%를 넘어섰다. 작년을 넘어서는 2030 패닉 바잉이 부활했다. 작년보다 패닉 바잉이 심하다고 하면은 비중이 아니라 거래량이 늘었어야 되죠. 맨날 비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반대로 2030 패닉 바잉이 늘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40, 50, 60 이런 사람들은 2030보다는 스마트 바잉 하겠죠. 스마트 바잉이 줄었다. 왜냐면 2030이 40% 먹었다는 거는 나머지 연령대가 60%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2030이 30% 먹을 때는 나머지 연령대가 70%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보다 50, 60, 40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왜 맨날 패닉 바잉 이야기를 하느냐. 저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2030이니까. 리먼 안 겪어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을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패닉 바잉이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0대 이하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이때는 패닉 바잉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명 매수.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차명 매수는 엄청 늘었어요. 특히 5월 전까지.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차명 매수가 활개를 쳤다. 12월에 웬만하면 넘기려면 넘겼죠. 1월부터 분양권 규제 강화되는 것도 있고 법인 규제 강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6월에 다시 줄어든 거다. 다른 지표 볼까요? 증여가 늘었죠. 대부분 2030이 이제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사지. 10대의 갭투기 10배 증가했대요. 차명 매수죠. 10대가 돈 벌어서 집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샀다. 10대, 20대 서울 집주인 전략. 돈 없어요. 다 저런 거예요. 편법 증여. 이걸 가지고 패닉 바잉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빌린 돈으로 잔금을 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건 뭐예요? 부모 집을 양도받는 거. 그 금액은 어디서 나요? 코인으로 빼돌리든가 법인 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빼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회사에 임원으로 갑자기 넣어놓고서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서 증여하든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서 매수하는 형식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이 걸려 나오고 있고 비중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래량은 작년 대비 감소했다. 답은 다 나와 있죠. 갭투기 하는 것도 지금 저게 자녀가 사는 거냐? 아니에요. 일단 자식 명의요. 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증여는 부담이 되는데 집을 더 살 계획이 있어요.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 채씩 나눠 먹어도 되죠. 근데 플러스 한 채 하면은 다주택 되는 거죠. 플러스 두 채 하면은 3주택 이상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 명의로 사는 거예요? 자녀 명의로. 한두 번만 써요 저런 거. 얼마나 늘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인천은 100만 배 이상 늘었죠. 영권이었으니까. 다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 패닉 바잉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패닉 바잉 연끌족도 이제 없어요. 금리가 낮을 때도 못 샀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겠어요? 거기다 DSR 한도 규제 들어갔는데 벼락거지 이야기 나오죠. 지금 안 사면 왜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연봉이 적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안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연봉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DSR 규제가 들어가면은 대출이 늘어날까요? LTV 좀 풀어줬다고? 고점이라고 하면 집값 더 오른대요. 고점이라고 말한 지 얼마나 됐죠? 맨날 지금 정부 말 듣고 바보 됐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2017년에 똘똘한 채 이야기가 있었죠. 파리 대책 이후 서울 집값 뜬다. 그런데 왜 다른 데도 다 떴어요? 똘똘한 채라고 그렇게 부추겼는데 다주택자들이 집 많이 팔았나요? 안 팔았죠. 집값 띄우기 위한 수작이죠. 9.13 이후 떨어졌죠. 정부 정책과 금리가 겹치면서. 그 다음에 12, 16 이후에도 얼마 안 있어서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영향을 받은 거죠. 정책이 문제였어요.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사 대책이 대형 정책인 것 같죠? 아니요. 이사 대책이 무슨 대형 정책이에요. 핵심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왜냐?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겼는데 파리 대책 제외하고. 왜냐면 파리 대책에는 보유세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12, 16 대출 제한하니까 영향 좀 받았죠? 617, 710 보유세 강화죠. 그런데 617, 710쯤 됐을 때는 언론에서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 오른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 물론 저게 통하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통할 수 있느냐? 패닉 바잉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부모 돈이지 다. 영끌은 대안 없는 선택. 요즘 영끌 많아요. 영끌로 6억 아파트 사니 속이 후련. 그럼 이 6억 아파트는 누가 팔았을까요? 스마트 바잉이었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주택자가 팔았을까요?
그럼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주택자가 팔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집값 떨어질 걸 예상하고 영끌한테 처분한 거네요? 제목부터가 여론을 만들려는 제목이죠. 영끌인지 아닌지 조사해봤어요? 주담대랑 전세자금 대출이 늘었대요. 그게 다 영끌이냐?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담대랑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제 여력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잖아요. 더 오르면 살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폭증해도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금리 인상 직격탄. 영끌들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위태롭죠. 1% 오를 때 11조 8천억 원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거 1% 오르면 1% 오른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1% 이상 올라갔다. 이미. 그런데 대부분이 변동금리다. 기준금리 막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려도 상징적으로 소폭 올리는 것에 그칠 것이며 다음 정부 하는 총지의 몫으로 넘길 것이다. 왜냐면은 가계부채가 터져서 과도한 가계신용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린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들고 있죠. 금리 왜 올려요? 부동산 집값 떨구려고 금리 올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개뿔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거면 정책 25번에 안 냈어요. 한 번에 냈지.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 부동산 외에 경제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금리를 조금밖에 못 올릴 거라고.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유동성 회수하려고. 왜? 물가가 미쳤으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빚을 낸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그래서 자산시장에 영향이 가죠.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폭등하죠. 물가가 폭등하면은 빚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 타격을 입습니다. 빚을 낸 사람들은 금리 대신에 물가가 오르는데 밥 안 먹을 거예요. 쌀값도 올라요. 물가 어떡할 건데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한 6개월 전에 선제적 대응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슨 집값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계부채 위험 터지고, 가계부채 위험 터지는 것보다 물가 터지는 게 더 커요. 그대로 두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 돈이 빠져요. 저 나라 되게 위험하구나 싶으니까. 저 나라 되게 위험하구나 싶으면서 외국인들 자금 빼가면 어떻게 돼요? 외환위기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된 지 얼마 안 됐죠? 올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됐잖아요. 브라질 같은 신흥국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금리 얼마나 올렸나 봐봐요. 지금 5% 넘어가요. 올린 금리만 해도 한 4%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게 올리겠어요? 국가 신용도 때문이지. 물가가 안 잡히면 그 국가에 신용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 터지니까 집값 떨어지면은 많은 영끌 패닉바잉들에게 원망을 드릴 거라서 금리를 안 올립니다.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지들 눈엔 지들 돈 버는 거밖에 안 보이죠? 그게 매국노 아니에요? 지 개인 이득 위해서 나라 팔아먹으니까 매국노 아니에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매국노 아니에요? 다주택 갭투기는 더 심하죠.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다주택 갭투기예요. 무슨 대출 막히면 전세 끼고 사죠. 이거 얼마나 돼요? 대부분 다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지. 대출 규제엔 갭투기. 다주택자 법인은 늘어났다. 늘어났어요. 이들이 지금 임대차법 미쳤다고 하고 있어요. 임대차법 왜 없애려고 그래요? 이들 때문이에요. 이들. 금리 인하 생기면 확 올려야 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재계약해가지고 얘네는 이중가격으로 막혀버리니까 여기까지 올리려고 임대차법 죽어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갭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왜 증가했을까요? 전세가 왜 올랐을까요?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이주 수요 늘어나요. 재건축 왜 지금 하라고 안달이 났을까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 가치가 올라가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이주 수요 늘어나요. 전세가 올라가죠. 집값 올리기 딱 좋지. 2014년 거래량 저도했을 때 부동산 3법으로 2015년부터 거래량 확 늘어나는 거, 그 영광을 재현해보기 위해서 그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가 매국정지라고 하는 언론에서도 이제 태세 전환하기 시작하죠. 폭락 오면은 아파트 더 크게 떨어진다. 어디? 강남. 가장 강한 하방압력 받는다. 왜? 가장 강한 거품이 꼈으니까. 신축 아파트부터 빠진다. 왜? 신축 아파트가 거품 더 많이 꼈으니까. 이제 와서 빠져나갈 길 만들고 있죠. 작년에 저런 기사 냈어요? 재작년에 저런 기사 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냈어요. 근데 왜 올해는 저런 기사를 낼까요? 이번 달 들어서 8월 금리 인상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히 10월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과거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맨날 금리 인상기에 집값 올랐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 늘 그랬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이고 그때는 물가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그러면은 그때 물가가 잡히니까 금리 상승을 멈추고 금리 상승이 멈췄을 때가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 그래왔는데 금리 상승이 한 차례에 그쳐요? 많이 안 될 것?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 영끌, 패닉바잉, 팔게 치고 있다? 비중 가지고 말하지 마라. 거래량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단팥빵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애기들은 피자빵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단팥빵 70개 팔고 피자빵 30개 팔던 게 지금은 단팥빵 42개 팔고 피자빵 28개 팔았다. 자, 그러면은 예전엔 단팥빵 비중이 70%, 피자빵 비중이 30%다. 그러면 지금은 단팥빵 비중이 60%, 피자빵 비중이 40%가 되죠. 그러니까 피자빵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막상 피자빵은 덜 팔리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데 피자빵 팔리는 비중 늘어. 젊은 사람들 피자빵 패닉바잉 중.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진짜로 계속 이거 부추기고 있는 이유는 뭐다? 다주택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금리는 매매보다 전세에 영향 많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매매보다 전세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을 뿐인데 이미 패닉바잉 영끌족들 없습니다. 거래량 박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걸려라 라고 낚시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도 그렇고 진짜 패닉바잉 하면 안 되겠죠. 기다렸다가 스마트 바잉 하셔라. 고점 이야기 나왔고 전문가나 작자들이 말하는 2023년부터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